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제가 아니라 개념은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조합 평균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산술 평균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합시다. 산술 평균. 자,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조합 평균보다는 또 크거나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납득이 된다라기보다는요, 요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우선 해주시면 되고요. 예,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은 이제 공식이든 뭐 식을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에는 조건이죠. 특정 조건 하에서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다소 두꺼우니까 좀 얇은 것으로 다시 바꿀게요. 자, 그래놓고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을 추가로 이렇게 쓸게요.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있고요. 자, 얘가 루트의 ab.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다시 무엇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냐면요, a 플러스 b분의 다시 2ab.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은즉슨 지금 요 녀석이 결국에 그 순서대로 얘가 산술 평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요 녀석은 기하 평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지 요 녀석은 조합 평균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피타고라스의 평균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등호 a 이퀄 b가 성립했을 때 이 등호가 성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a와 b의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지금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요. 양수라는 조건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지만 산술, 기하, 그리고 조합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줄 텐데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얘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있다라는 그 말은즉슨 결국에 뭐가 됩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증명을 그래도 한번 해볼 줄은 알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증명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2분의 a 플러스 b, 얘가 루트에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 자체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뭐 양쪽을 제곱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뭐 이 녀석을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에 ab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결국에 뭐가 된다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로 다시 통분 처리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의 루트 ab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어차피 a와 b가 양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 녀석은 결국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다라고 바꿔 쓸 수가 있으며,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루트 a의 전체 제곱 다시 플러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결국에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2분의 결국에는 루트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 그 녀석의 전체 제곱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실수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요, a와 b가 양수다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결국에는 대소관계가 명확하다라는 소리니까 a, b가 결국에는 실수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그 실수 중에서 양의 실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실수라고 한 녀석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증명을 한 것은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얘를 이제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을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갈 거냐면요, 루트에 a, b라고 하는 조합 평균이 있는데 이 녀석이 a 더하기 b분의 다시 이 a, b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것을 이제 또 보여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됩니까? 루트의 a, b에서야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 자, 그 녀석분의 2ab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글씨가 조금 이쁘질 않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2ab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증명은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다소 빠르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씩 곱씹어 가면서 정확하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결국에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루트의 ab, 그리고 a 플러스 b 이렇게 통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의 2 곱하기 ab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무작정 그냥 양쪽을 제곱을 해서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뺀다라는 생각보다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와 같은 증명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루트의 ab라고 한 녀석으로 묶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a 플러스 b가 되고요. 마이너스의 2에 루트 ab가 이렇게 오는데 아까 위에 동그라미 1번에서 했었던 내용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녀석을 루트의 a, b에다가 다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다. 그 녀석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녀석 자체를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꾸는 과정,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바꾸는 과정 선상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루트의 b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 녀석이 전체의 제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루트의 a와 루트의 b가 그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설명을 좀 이어서 한번 해보면 결국에 얘가 결국에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a 플러스 b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a와 b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양수고요, 얘도 양수고요, 그리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렇다면 얘가 결국에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혹시라도 또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한번 해보면요, 얘는 정확하게 0보다 크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큰 수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루트의 a 루트의 b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호 조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등호 조건 한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결국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같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결국에는 이 녀석이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니까 등호 조건이 성립을 하려면 결국에 루트 a와 루트 b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 말은즉슨 결국에 양쪽 제곱을 하게 되면 a는 b랑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므로 결국에 동그라미 2번에서 했었던 내용과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서 했었던 내용을 토대로 지금 등호 조건은 a랑 b가 서로 같겠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을 제가 다른 문제집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냥 대수적, 그러니까 직접 계산을 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얘가 도형선상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제 반원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5에서 D로 이제 그었고, 이 D에서 지금 A, B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해서 내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C에서 OD로 어떻게 수선의 발을 또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리고 조합평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매우 좋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D2라고 한 녀석의 길이가 지금 무엇보다는 작거나 같다? DC의 길이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리고 DC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D5의 길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부터 이제 설명을 우선은 얘도 마찬가지로 좀 해드릴게요. DO의 길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2분의 A 더하기 B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DC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 루트 AB, 그러니까 산술 기하평균에서 기하평균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지금 D2라고 하는 녀석은 A 더하기 B분의, 그리고
그리고 2ab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산술 평균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평균과 의미가 같고요. 이 기하 평균이나 조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게 생소한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통해서 이런 거를 기하 평균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조화 평균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쉬운 것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까운 것부터 가볼까요? 자, D5의 길이입니다. D5입니다. 이 D5의 길이는요, 지금 초록색으로 좀 표시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 5에서부터 D까지, 그러니까 이게 반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전체의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길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5가요, 이 반원의 중심에 해당이 되거든요. 얘가 중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DO는 결국에 이 반원의 반지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A에서 지금 C까지의 길이가 스몰 a, 그리고 C에서 B까지의 길이가 B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엔 뭐가 됩니까? 결국에 전체 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가 결국에는 지름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녀석을 다시 2로 나눴을 때 결국에 얘가 반지름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결국에 OD의 길이에 해당이 되므로 결국에 얘는요 2분의 A 더하기 B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우리가 DC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DC라고 한 녀석은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이거 한번 또 지워 볼게요. 자, DC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DC라고 한 녀석은 지금 여기 D라고 한 녀석에서요, C, 요 녀석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잠시 나름의 팁을 좀 드리자면요, 직각삼각형이 한 개 또는 두 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삼각비라고 하는 거,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또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자, 여기다가 그냥 검은색으로 써볼게요. DC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D5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C5의 제곱을 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DC라고 하는 녀석은 요 녀석이고요. 그리고 D5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이 되고요. C5라고 한 녀석은 요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렇다면 결국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DO의 길이는 결국에는 반지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녀석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빼기를 할 건데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에서, 자, 이거 잘 보세요. OC의 길이, 그러니까 OC의 길이라고 한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녀석 보세요. 자, AC라고 하는 전체 길이에서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반지름의 길이인 OA의 길이를 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B, 자, 그 녀석이 어떻게 해요? 전체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 되셨습니까? 자, 만약 그렇다면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지금 이제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한번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4분의 뭐가 되죠? 얘는요,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자, 아니 이거부터 그냥 한번 해볼까요? 자, 2분의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B, 이 녀석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2분의 A 더하기 B, 자, 더하기에다가 2분의 A 마이너스 B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마이너스의 2분의 A 마이너스 B를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본래는 제가 그냥 직접 전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 이 녀석 다시 복원시키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떤 것의 제곱에서 다시 빼기가 들어가 있고요, 어떤 것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결국에는 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에 서로 간에 더했을 때 2분의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2a가 되나요? 자, 그래서 a 2랑 2가 서로 없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요,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2분의 2b가 되어서 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녀석의
이 D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B에 해당이 되므로 결국에 DC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된다? 루트의 AB가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에 루트 AB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서도 여기서 A와 B라고 하는 것은 양수의 값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더하기만 붙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이제 최종적으로 D2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D의 길이를 한번 같이 가볼 건데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D2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검은색으로 그냥 써볼게요. 자, D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조금 두꺼운 거로 한번, 아니요, 두꺼운 거로 한다라기보다도, 자, 이거부터 그냥 봅시다. D의 길이를 바로 다이렉트로 구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초적인 내용 설명부터 그냥 다 해드릴게요. 자, 삼각형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런 삼각형, 그리고 COD라고 하는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삼각형, EC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이 삼각형을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삼각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닮음을 가지고 있죠. 닮음입니다. 왜 닮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에 AA 닮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무슨 뜻이냐면 자, COD부터 한번 볼게요. COD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ECD라고 했으니까 ECD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이 되죠. 자, 그렇다면 각 D는 서로 공통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수선의 발, 여기 수선의 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AA 닮음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닮음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닮음비를 생각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자, DC라고 한 녀석의 길이 그 다음에 D5의 길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DC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작은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DC가 결국에 빗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D5라고 하는 녀석은 큰 삼각형의 입장에서 빗변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편하신 대로 삼각비를 알고 계신다면 삼각비 활용하는 게 더 헷갈리지는 않는데 자, 여기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계속 오른쪽이 좀 눌려져서 제가 이상한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D2의 길이 그 다음에 DC의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D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길이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작은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DC라고 하는 녀석은 큰 삼각형 선상에서의 높이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서로 곱하면 되니까 D5의 길이와 그 다음에 D2의 길이를 서로 곱을 했을 때 얘가 DC의 어떻게 제곱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아니 뭐 저렇게까지 어렵게 이제 설명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내용을 또 나중에 또 배우죠. DC의 제곱입니다. 지금 여기가 직각이거든요. 그러면 DC의 제곱은 결국에는 요 녀석 곱하기 요 녀석에 해당이 되니까 바로 공식을 써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D의 길이를 구하자라고 한 거니까 결국에 D2라고 하는 것은 DC의 제곱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얘를 D5라고 한 녀석의 길이로 나누기를 하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에 D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기하평균 루트의 AB로 구했으니까 AB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1번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A 더하기 B분의 결국에 2AB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합평균까지 같이 살펴보았고요. 등호 성립 조건은 역시나 A랑 B가 서로 같아야지만 등호가 성립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 각각 반지름의 길이로 같아져야지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산술기하 평균은 매우 중요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장 많이 써먹는 공식 중에 하나니까요.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인 친구는 이제 논술 또는 이제 중학교인 친구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연습장에다가 또박또박 한번 써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양수 x, y가 있고요. 지금 뭐 제곱의 지금 합이 뭐 9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 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 개념에서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 결국에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위해서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양수 x, y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x 곱하기 y의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를 산술기하 평균을 다 떠나서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라고 하는 값과 y라고 하는 값이 서로 곱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우선은 이제 서로 곱해져야 된다는 뜻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양수의 x랑 y라고 하는 조건까지 있으니까 결국에는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이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볼 건데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봅시다. 자, 8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양수입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x가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18의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8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8의 y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요 녀석이 무엇보다는 크거나 같냐라고 한다면 아까 2로 나눴을 때가 뭐였었죠? 산술 평균이었죠. 그런데 이 녀석이 무엇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기하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그때 곱해지는 그 대상이 뭐가 됩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곱해져야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8의 지금 x의 제곱 곱하기 18의 y의 제곱이 이렇게 곱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8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8의 y의 제곱, 자, 얘는 지금 보는 바지 2 곱하기에 루트에, 자, 8 곱하기 18이 뭐가 됩니까? 144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랑 y는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자세한 설명도 좀 드릴게요. 자, 2 곱하기에다가 지금 144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12로 나오게 되니까 12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x의 제곱에 y의 제곱이거든요. x 곱하기 y의 전체 제곱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a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에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 이 녀석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a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곱하기 y의 절대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x랑 y의 값 자체가 각각 양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므로 결국에 얘는요 24에다가 x 곱하기 y가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엔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96이라고 했고요. 자, 96이라고 하는 것을 24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x 곱하기 y가 요 녀석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4보다는 작거나 같다. x 곱하기 y가요. 그렇다면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4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등호 성립 조건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등호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최대값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8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18의 어떻게 y의 제곱이 서로 같았을 때 어떻게 해요?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등호 성립 조건이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조금 더 이쁘게 한번 써보면요. 어떻게 되죠? 2의 x가 결국에는 3의 y,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또 뭐 이런 식으로도 바라봐도 상관없어요. 2분의 3.
이렇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 x 대 y의 b가 3대 2를 만족시켰을 때, 아, 결국에는 얘가 등호가 성립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의 x 플러스 5의 y는 8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양수 x, y에 대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매우 독특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녀석의 합이 8이다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루트의 2x 플러스 루트의 5y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응용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좀 경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2의 x 플러스 5의 y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요 녀석이 지금 보는 것이 2 곱하기 루트에다가 2의 x 곱하기 5의 y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녀석도 양수, 요 녀석도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리고 x랑 y가 양수라고 이미 보장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이 녀석의 전체 총합은 여기에서 8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는 바지 루트에다가 10에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이 녀석의 최대값을 또 구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건데, 자, 봅시다. 여기서 나름의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요. 자, 루트 2의 x 플러스 루트의 5의 y입니다. 자, 이 녀석의 제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제곱을 하게 되면 2의 x 플러스 5의 y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에다가 2 곱하기의 루트에, 자, 그 다음에 10의 xy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되게 이쁘게 정리를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요 녀석은 지금 8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8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자, 여기다 다시 쓸게요. 루트의 2x 플러스 루트의 5y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2x 플러스 5y는 8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8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 녀석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16에 해당이 되니까 제곱을 벗겨버리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루트에 2의 x 플러스 루트의 5의 y. 자, 얘가 어떻게 됩니까?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런데 x랑 y가 양수라는 조건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그냥 0보다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 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 결국에는 4가 결국에 최대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호가 성립을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얘의 지금 이 녀석의 최대값을 8로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등호 성립 조건은 뭡니까? 2의 x랑 5의 y가 서로 같았을 때의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왜 이런 식의 풀이가 들어가야 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요.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이제 구하는 과정선상에서 자, 요 조건을 써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요 조건을 써먹으려면 결국엔 여기에 루트가 없고 여기도 루트가 없으니까 이 녀석의 루트를 벗겨주기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전체의 어떻게 제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곱을 해보니까 이 녀석은 8에 해당이 되는데 요 녀석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2의 x랑 5의 y가 지금 여기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이 과정이 이제 들어갔을 때 여기서 반대로 이쪽의 풀이를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이제 역으로 떠올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니까 꼭 복습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점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1,2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지금 BC라고 한대요. 자, 삼각형 OBC의 최소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봅시다. 우선은 지금 A와 B가 양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지금 A라는 점이 지금 요 직선선상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요 녀석을 조금 유식한 말로는 절편방정식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용어를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좌표화를 시킬 수는 있어야겠죠. 자, 이 녀석이 X축에 해당이 되고요. 요 녀석이 Y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0입니다. 자, 여기서 이때의 A를 읽어주는 그 방식이 이 녀석을요, 양쪽을 A 곱하기 B를 해서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얘를 읽어줄 때 그 X절편이 A에 해당이 되고 Y절편이 B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지금 보는 것이 A, 이 녀석을 지금 B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어떻게 해요? 지금 BC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지금 B라는 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C라는 점에 해당이 되고 얘가 5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OBC의 넓이의 최소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런 경우에 지금 보는 바지 우선 이 넓이에 대해서만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 그 다음에 A 곱하기 B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삼각형 OBC의 넓이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이제 최소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선요, 지금 A라는 점이 1,2가 있는데 이 1,2가 이 직선선상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A분의 1 다시 플러스 B분의 2다라고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고요. 자, 이 녀석이 1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 한번 보시면요, A랑 B가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 요 녀석도 양수, 요 녀석도 양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2 곱하기의 루트에다가, 자, 2를 그냥 먼저 곱해 버렸습니다. 자, 2 곱하기에다가 다시 A, B분의 2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얘 자체가 뭐가 된다라는 소리입니까? 결국에는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루트의 a, b분의 2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한 번에 이 녀석 자체를 뭐 넓이분의 1이다라고 볼 수 있는 친구라면 뭐 그것도 상관은 없고요. 양쪽을 제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분의 1 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자, 그리고 a, b분의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2분의 1에 a, b가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의 넓이 자체가 삼각형 OBC를 의미하므로 OBC의 최소 넓이라고 하는 것은 4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등호 조건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산술기하 평균을 가지고서 써먹었으니까 A분의 1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B분의 2가 서로 같았을 때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길이가 16m인 지금 철조망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용을 해서 마당의 직사각형의 모양의 지금 토끼장을 만들어 토끼를 기르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토끼장의 넓이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우선요, 철조망이 있다라고 합시다. 직사각형이 있대요. 그랬을 때 가로의 길이를 지금 A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철조망이 지금 16m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에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결국에 16에 해당이 되고요. A 더하기 B의 값은 결국엔 8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이 A 더하기 B가 8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는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에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2로 나누게 되면 4가 되고요. 루트에 A, B가 이렇게 오는데 양쪽 제곱을 하게 되니까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A, B. 자, 그래서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가 됩니까? 이 넓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A, B의, 그러니까 토끼장의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16이 결국에 최대값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게요. 우선은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요, 결국에는 A라고 하는 것과 B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정사각형이었을 때 결국에 최대 넓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어떻게 해요? 지금 직사각형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각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요, 보통의 일반적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써온다라고 했을 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과 관련이 있는 유형 문제로서 이 문제를 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방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만일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이랑 같이 섞여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를 산술기하 평균을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A가 양수 그리고 B가 양수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써먹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지금 바로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조건을 대변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넓이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A랑 B가 양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A가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얘가 지금 길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A랑 B가. 근데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넓이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넓이가 되려면 결국에는 A가 양수, B가 양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A와 B가 양수라는 명확한 단서를 이제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보이게끔 하지는 않았으나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넓이를 통해서 A와 B가 양수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